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후회로 가득했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사소한 말다툼에서 깊은 오해까지, 한순간의 화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고도 내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단 한마디로도 상황을 역전시키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비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후회 없는 대화를 나눌 자신감을 얻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화라는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화가 났는지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단순히 화가 났던 이유보다 화를 낸 후의 감정이 더 선명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후회, 미안함, 혹은 씁쓸한 마음까지요. 그렇다면 그 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화는 단순히 짜증이나 분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슬픔, 실망,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죠. 때로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따뜻한 감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화가 유독 더 크고 쓰린 이유는 그들에게 기대와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화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상처는 우리와 상대방 사이에 깊게 새겨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화가 날 때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작동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 조상들이 맹수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뇌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는 맹수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화를 단순히 참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화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르고 억제된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진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화는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느끼는 화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일에서 실패했을 때 느끼는 화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화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다. 여러분,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아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화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야? 반찬이 왜 이래? 그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내가 이 반찬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맛있게 먹는다는 말은 못할 망정. 또는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아빠가 몰라서 그래. 이 한마디에 열불이 나죠. 내가 너보다 모른다고? 어른을 무시하는 거야. 사실 이런 순간에 화가 나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내 노력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는 단순히 폭발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드려졌을 때 울리는 경고음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욕구와 기대를 이해하면 그 화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화의 강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시 무심한 말을 합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이전 같았으면 그럼 먹지 마. 다음엔 당신이 해 먹어. 하고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남편의 말투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화의 강도가 100에서 50으로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행동이 화를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짜다고? 나도 한번 맛 좀 봐야겠네. 다음엔 당신 입맛에 맞게 더 신경 써볼게. 화 대신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면 대화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평소에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딱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될 여러분의 마음은 앞으로 화를 다스리는 가장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를 이해하는 건 내 안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화는 날카로운 감정이 아니라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로 물들고 따뜻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첫 발걸음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응원합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두 번째. 공자는 말했습니다. 성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분명해진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나와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숨을 고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숨을 고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는 몸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기관이 바로 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심호흡은 교감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만으로도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는 화를 멈추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영민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팀원 중 한 명이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민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잖아. 이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영민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멈췄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니 그는 자신의 화가 팀원의 실수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영민 씨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실수로 프로젝트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지금 중요한 건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자. 영민 씨의 말을 들은 팀원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숨을 고르는 것은 나 자신을 억누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잠깐의 여유를 주고 내 마음을 다독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분명해진다. 공자의 이 말을 기억하며 말하기 전에 잠깐의 고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세 번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부터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민정 씨와 남편은 저녁 식탁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오갔지만 남편이 갑자기 민정 씨의 마음에 걸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신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잖아. 순간 민정 씨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왜 항상 나한테 문제를 떠넘기는 거야? 이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던 찰나 민정 씨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끊으면 싸움이 되겠지. 대신 끝까지 들어보자. 뭐라고 말하려는지 들어야 해. 민정 씨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남편의 말을 이어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서로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미안해. 민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화를 냈다면 이 말은 듣지 못했겠지. 남편이 이야기를 마치자 민정 씨도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그랬구나. 사실 나도 그때 정말 서운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드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말을 끊고 내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은 충동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경청은 오해를 이해로, 갈등을 공감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경청을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쌓아가는 공감은
가장 소중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네 번째, 다산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은 화가 난 순간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다스리라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지영 씨는 딸의 방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옷이 널브러져 있고 책상은 지저분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방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또 어긴 걸 본 지영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죠. 야, 이 방 꼴 좀 봐. 돼지우리보다 더하잖아.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방에서 살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순간 지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멈췄습니다. 내가 이 말로 딸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더 나을 텐데.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식탁에서 딸과 마주 앉아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방 청소 때문에 조금 답답했어. 너도 알겠지만 내 방을 보면 엄마가 걱정이 돼.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엄마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아. 딸은 처음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사실 저도 방이 엉망인 건 알아요. 그냥 요즘 너무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씩 정리할게요. 지영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처음에 화를 냈더라면 딸은 반발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영 씨는 감정을 참아내고 진심을 담아 말함으로써 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 순간 우리는 종종 너 때문에라는 비난의 말을 쉽게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기 쉽습니다. 비난 대신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 말은 단순히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지영 씨의 경험처럼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을 때 딸과의 대화가 더 평화롭고 성숙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대화를 만들어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짧은 멈춤이 비난의 말을 다정한 표현으로 바꾸고 관계를 따뜻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진심을 담아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 단단한 연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말하는 법. 5번째, 주자는 말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말하는가가 그 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하는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에서 말의 효과는 타이밍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주자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지금 바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생각은 감정에 휘둘린 충동일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머릿속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말들로 가득 차죠. 이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훈 씨는 오랜 친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는 약속을 자주 어기고 때때로 무심코 거짓말을 하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실망감에 정훈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의 모임 자리에서 친구가 또다시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훈 씨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넌 왜 항상 약속을 어겨? 넌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 줄 아냐? 그러나 정훈 씨는 그 순간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훈 씨는 친구에게 차분히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들은 동네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고 정훈 씨는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내가 약속을 자주 어기고 가볍게 넘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더 걱정되는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질까 봐 두려웠다는 거야. 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친구는 정훈 씨의 진심을 듣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훈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정훈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모임 자리에서 화를 냈더라면 대화는 큰 다툼으로 번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해 진심을 전했고 친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순간의 충동을 멈추고 진심이 닿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대화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정을 다스리는 대화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갔길 바랍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의 다리를 놓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따뜻한 대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온과 따스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그 안에서 또 다른 배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